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군주 인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주 인수를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군주 인수, 군주 인수. 이 군자는 임금 군자입니다. 임금. 주권 국가의 주권자입니다. 황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배주자,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인데 여기에서는 백성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물수. 군주인수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배를 띄우는 물이라는 말은 옛부터 지도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로 유명합니다. 백성들이 임금을 잘 받들 수 있지만 잘못 다스릴 때는 배를 엎을 수 있다면서 명군들은 항상 이 말을 명심하고 경계했습니다. 똑같은 뜻으로 제주복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복주. 제주복주. 복주, 제주복주. 제주복주는 수즉 제주, 수즉복주인데 줄여서 제주복주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는 실을 제자입니다. 실을 제. 차나 배 같은 것에다가 어떤 물건을 싣는다, 그런 뜻이죠. 배주, 어플복, 또 배주. 그래서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뜻이죠. 역시 배를 실어가기도 하고 뒤엎기도 하는 물을 백성에 비유했습니다. 전국시대 때의 순자에서 언급된 후에 여러 곳에서 비슷하게 인용되었습니다. 순자를 보실까요? 순자도 유명하죠. 순자는 중국 전국시대 후기의 철학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하는 성악설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당나라 2대 태종 2세민이 신하들과 문답을 주고받은 정관정연은 제왕의 필독서로 꼽혔습니다. 당태종을 보실까요? 당태종. 당태종은 중국 당나라의 제2대 황제입니다. 수나라 말기 중원의 혼란기를 모두 평정하고 당건국에 지대한功勞를 세웠습니다. 뛰어난 정치가 전략가로서 정관의 치라고 불리는 당나라 최전성기를 이끈 황제이기도 합니다. 정관정연을 보시겠습니다. 이 정관정연은 중국 당나라 때 오궁이 편찬했다고 전하는 당태종의 언행록입니다. 태종은 수나라 말기 혼란상을 바로잡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꼽힙니다. 부친 고조 이연을 도와서 각지의 반란군을 제압하고 수나라의 수도 장안까지 점령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위 23년간 공정한 정치를 펼친 정관지치라는 찬사도 받습니다. 정관지치를 보시겠습니다. 정관지치.
정관지치는 여기에서 정관은 연호입니다. 연호. 서기 627년부터 649년으로 당나라 2대 황제 태종 이세민 시기의 태평 성대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세민이 정권 창출에 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 고조 이연이 형 건성을 황태자로 삼자 황자의 난을 일으켜서 형 건성을 제거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뛰어난 능력에도 힘겹게 황위에 오른 태종은 건성의 측근이었던 위징을 간이대부로 삼는 등 반대측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항상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를 폈습니다. 위징 보시겠습니다. 위징은 당나라 태종 때의 정치가입니다. 또 간이대부를 보실까요? 간이대부는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벼슬입니다. 간이대부는 황제에게 간하고 정치의 득실을 논하던 관원입니다. 위징처럼 300번 이상 간언한 신하를 내치지 않고 사심없이 간언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에 온 정성을 기울여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고 백성들을 아꼈으며 형법을 신중하게 적용했습니다. 군주인수라는 성어가 나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태종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황제는 궁궐 깊은 곳에 있어서 천하의 일을 다 알지 못하니 참된 눈과 귀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위징이 말을 했습니다. 항상 깊은 연못을 지나고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면 나라가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입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민수가 인수로 된 것은 태종의 이름이라서 피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민수가 인수로 되었을까요? 민수가 인수로 됐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군주 민수인데 군주 민수가 군주 인수로 됐다 이 말이죠. 이 민은 백성이죠. 그런데 당태종 이름이 이세민입니다. 이세민. 그래서 이 민자를 인자로 고쳤다 이 말입니다. 왜 고쳤을까요? 피휘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휘. 여기에서 이 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피휘는 어떤 뜻일까요? 피휘는 문장에 왕의 이름이나 중국의 연호자 또는 성인이나 선조들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공경과 삼가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획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언어 관습입니다.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의 이름에 민자가 들어가 있으니 이 민을 피해서 인으로 고쳤다. 그렇지만 뜻은 같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항상 소통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아래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는다는 지도자라도 듣기 좋은 말만을 듣게 됩니다. 반대되는 측의 쓴소리라도 정치에 반영해야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이 말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백성이 군주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 권력을 전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라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기꺼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이라도
1400년 전의 당태종이 가장 소통 잘한 군주로 남아있으니 참 실천이 어려운 일인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